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근데 정경사 TV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해외 구독자가 한 1% 되는데 조국에 대한 향수, 그리움, 리턴홈 여러 가지 작용해서 제 정경사 TV를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부 전합니다. 가끔 댓글로 서로 조국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서로 의견, 의사 교류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대상 물건은 반포동에 있는 설해마을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물건이 제주도에 있든지 영남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충청도에 있든지 권리 분석 사항은 똑같은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에는 법률적인 효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으면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해야 행사해야 그 배당 우선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 이 중복 사건,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제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만약 제주도에 이런 건물이 있다. 이 권리 분석 사항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 감정가가 90억이고 최저가 한 번 유찰되고 7월 9일 날 2차 경매 기일이 진행됩니다. 최저가 70억.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청구 금액. 청구 금액을 보는 이유는 취하 가능성이 경매 취소하고 취하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경매 취하는 최고가 매수인거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가능하고 강제경매는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도 이 소유자 채무자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자 연체하고 원금 못 갚아서. 그럼 언제까지 그 소유권을 빚을 다 갚고 내 물건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 경매라는 절차에서 무조건 경매 개시가 떨어졌다. 이 경매 개시일이 2020년 6월 26일 날 경매 개시됐으면은 빚 갚고 내 물건을 다시 그 정상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이 되는 건지 절대 아닙니다. 이날 만약 7월 9일 날 최고가 매수인건이 나오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나오고 일주일 지나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기한입니다. 예전에는 기일이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내는 거고 기한이기 때문에 매각 결정 확정되고 대금 납부 기한 통보 받았으면 바로 그날로 돈 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14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경매 기일날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빚을 갖고 이 경매 취하나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헛수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면을 딱 볼 때 주요사항 항상 중요합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은 이건 또 뭔지 모르는 게 있는데 문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권리위해라고 적혀 있으면은 내가 이 70억의 입찰 보고 법원에 70억을 내도 그 물건은 내 소유권 범위 외래는 얘기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덤으로 넘어오는 건물입니다. 덤으로 넘어오는 그런 물권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 해놓은 이유는 배당 요구 우선 변제권이 확보됐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 7일인데 이 본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지금 본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9월 6일이나 9월 7일 업무 기한 종기 업무 종료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 9일 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신청을 일단 했으니까 날짜를 이걸 중요시해서 안 보시면은 9월 9일 날은 법원에서 경락되면서 배당을 안 해주고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두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우리가 이 70억 2억에 샀다고 생각하는데 4억이나 5억이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배당 요구 종기를
간과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 사항에 제가 이 정경사 TV 채널 그 강의 영상 제작하면서 요새는 인사말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상위 1% 자부해도 되겠길래 내가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착수한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법률 전공 리갈 마인드가 바탕되지 않은 그런 강의 영상 제작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 출신들에 의해서 뭐 건달로 말하면 주먹 공장, 레슬링 공장, 칼 공장 출신별로 주특기가 다르듯이 경매 어떤 그 투자 경험이 오래되고 리갈 마인드가 바탕된 제 자신이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한 8개월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 500명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사항을 중시를 깨림직하는 중복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중복 사건은 뭐고 병합 사건은 뭔지, 일괄 경매는 뭐고,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물건 번호는 또 뭔지,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함정이나 지뢰로 작용을 해서 입찰해서 자산 증식 덜 벌고 더 벌고 꿈을 꾸기는커녕 72억이면 7억 돈을 날려야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될 수 있는 게, 그 제거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거기서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상위 1%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영상 제작에 임한다는 걸. 자, 이 등기 내역 이거 보셔야 됩니다. 꼭 갑구, 을구가 소유권에 관한 상이 갑구고, 을구 소유권 외상 근저당 중에 제일 앞선 선 설정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농협 2021년 6월 29일 설정 최고금액 48억 6천 2순위 근저당권. 여기는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표 작성에 의해서 우리한테 인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자, 이제 이거 임대차 관계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 일자고 항상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입 일단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민법상 물권, 대세, 세상에 어떤 당사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 임대차 보증금 청구권하고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여긴 지금 좀 그 등기사항이 간단하지만은 여기 뭐 카드, 상금융권, 가압류, 가처분 즐비하게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확정일자 이후에 들어온 그 당사자보다는 이 날짜 후 당사자보다는 내가 돈을 먼저 받는다. 쭉 줄을 섰다 할 경우에 줄에서 정해지는 위치가, 배당받는 위치가 정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 빨간 표시된 게 선순위. 2021년 6월 29일보다 앞선 전입이 앞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 2014년, 2016년, 2018년 다 앞서죠. 그 빨간 표시 전부 앞섭니다. 근데 이 파란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배당 신청을 또 했습니다. 배당 신청은 안 한 그런 이제 임차인들 5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3순위 상기분의 임금하고 상기분 퇴직금하고 최후 선순위 배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2021년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이 일자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야 환산입니다. 이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8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곱하기 100. 그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억 8천만 원. 5억 8천이 2021년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서는 선순위로 대항력으로 지금 그 개념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문자관 배당 순위 편이 그 나중에 저 추가로 분석 원하시면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여기 권리 분석에서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법원에 낸 돈 외에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그걸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법원에 내고 배당 순위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5순위인지 따져갖고 배당표 작성되는 대로 배당 받아가고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사실 뭐 치명적인 그런 어떤 권리 분석 대상 사항은 아닙니다. 인수보증금 합계 9천만 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당 신청 안 한 그런 선순위 임차인 하나, 둘, 세 명입니다. 합계 9천만 원. 자, 채권 청구 금액이 41억. 설정 최고 금액은 48억. 취소가 돼갖고 헛수고할 우려는 좀 적겠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해마을의 그 대로변 상권은 아닌데 그래도 배우지 이면도로에 요식업 등 그 발달된 그런 상권이 있고 요새 특히 부채를 많이 져서 부동산을 매입한 그런 지역 영끌 싹 끌어모아서 대출 한도까지 한 6개월이나 1년 이전이면은 3, 4억은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투자한 지역의 그런 대상 물건들은 하향 트렌드입니다. 지금 살짝 리바운드 약간씩 반등하는 경우 그 반등이 아니죠. 하향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 이 지금 꼬마빌 빌딩이라고 그러는 이 일컬어지는 이런 지역에 더군다나 반포 설해마을 하면은 뭐 따질 거 없죠.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서초경찰서, 서울 프랑스 학교, 가톨릭 성모병원 위치는 대충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자기 자본 비율 높은 대출 비중이 높게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계층에서 이 사기 때문에 일반 낙찰가율도 합리적인 그런 경우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낙찰 사례. 자,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뭐 안 가보셔도 문명의 이기죠. 로드뷰가. 이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연 무슨 쿵 요식업이 지하 1층에 있는 걸로 그거 다 돼 있고 이 보시면은 여기 한우집 여기도 뭐 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낙찰가율하고 예상 입찰가 볼 때 검토해 보겠지만 임차 수입 이런 건물 사실 때 이거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로 계산합니까?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수익하는 법 수익으로 역산을 해서 얼마 연 4%는 나오겠구나. 면은 서울에서 상권 좋은 지역의 상가 건물로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아주 미달하게 연 0.2%라든지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 아주 못할 정도 그 정도 물건이면은 평가가 잘못된 거고 감정가도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위치는 장은 이면 지역에 그런 대로 요식업 상권이 발달된 지역 그리고 임대료 높습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서류가 현황 조사서입니다.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진 이후에 일주일 내지 열흘 내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 이 현황을 조사한 바 부동산은 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다고 폐문 부재도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법물권은 안내문을 교부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연, 궁, 황모시 1층하고 지하층 한꺼번에 영업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상권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는 서류가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어쩌 법률적인 개념이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 아까 대항력은 임대차 기간까지 소유자가 누가 받기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 전입 중립 전입이나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은 하고 계약서 갖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확정일자까지 기록이 되고 이 서류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는 경매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세입자가 있고 선순위가 몇 명 있고 본인이 이거를 해득할 능력이
생길 때까진 엔간해서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제3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전문 영역에 의해서 전문적인 일반화된 경매 전 분야 권리 분석 전 사항을 고르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법무사 믿을 만하지 변호사 그 변호사인데 하지만은 경매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든지 자기 분야에서는 월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월등하고 믿을 만한 의사한테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매에 관한 권리 분석을. 그러니까 이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이 정경사 TV 몇 번 권해드리지만 정경사 TV 170여 개 영상으로 경매 수강료 0원으로 경매 공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진지함, 인내심, 그리고 필요. 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필요입니다. 내가 경매에 관해서 실수하는 만큼 내 자신이 이론무장을 한번 해보겠다. 사건 번호 하나하나의 그 결과 보시면서 이 물건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재경매가 됐는데 얼마에 6번 유찰된 후 얼마에 낙찰됐구나. 그럼 내가 쓴 입찰가에다가 선순위 인수되는 보증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받네. 그런 어떤 분석을 쭉 해서 인내심 갖고 하시면은 영상하고 이 사건 번호 보시고 낙찰 결과 하고 이어서 논리적으로 강한 필요가 뒷받침이 되면은 이 쇼츠가 무슨 쇼츠처럼 흥미있는 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강의 영상을 정말 개그를 섞는다든지 저도 좀 이렇게 흥미있게 만들고 싶은데 흥미있게 그런 게 또 부분이 시청각 교재식으로 만드는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뭐 농담 많이 섞어서 사설이 옆으로 새나가는 사설이 너무 많은 그런 영상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건 진지하게 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경사 TV에. 분권 접수 내용 꼭 보셔야 되는 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줄 알았는데 교부청구에서 이 교부청구 이 서공공은 지방세라고 되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도 교부청구 있죠. 교부청구라는 문구를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공공은 국세입니다. 국세인 경우에는 큰 금액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배당 신청까지 해서 내가 법원에 내는 경매 잔금에서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 순위가 앞서갖고 법정 기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건 경매 기록, 물건 명세서로도 볼 수가 없고 입찰 보시고 나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일 정해지면은 그 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야 내가 경쟁자 제치고 다자명 제치고 입찰 봤어 하고 좋은 기분에 휩싸이셔갖고 그 소중한 일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의신청 절차 물러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이거 자세하게 모르고 입찰 보고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해봤더니 최고가 매수인근이 되셔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경매 기록은 경매 개시 결정부터 100쪽일지 50쪽일지 전부 보시고 해갖고 예상하고 달리 70억의 낙찰을 받는데 이거 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전부 다 법원 잔금에서 배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승계가 된다. 인수가 된다.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은 물러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차. 매각 취소 불허가 신청. 경매 기일 이전에 불허가 신청을 내셔야 인용 가능성도 높고 어떤 거 보증금을 건다든지 법정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부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문건 접수 내역을 보고 여기서 그 교부 청구를 보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증축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인데 열람하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습니다. 그럼 이 건축물에 대해서 맨 밑부분으로 들어가서 무단 증축 부분
있으면은 설계사무실이나 구청에 가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는지, 과징금이 아니면 그 대신하는 벌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중대한 사항이면 이것도 입찰 보시고 나서 경매보증금 포기하고 재경매 사유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무대장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자, 이제 낙찰가 분석하고 입찰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 뭐 100% 올라가서 입찰 본 경우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이 지금 아파트 아니고 상가 건물이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야 통계가 정확한데 통계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지금 서초구 반포동에 뭐 건물이 64%에 9개월, 1년 전에 60% 정도 선에서 입찰된 경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입지 여건 상가 건물에서 다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건물은 얼마짜리야 도대체? 계산을 2회 유찰 시 최저가가 57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64%에 진행이 되는데 연 임대 수입을 총계를 내보니까 2억 1,360만 원 나옵니다. 그럼 60억 입찰을 봤을 때 연 3.5% 수입이 보장되는 물건이니까 60억 정도면은 연 3.5%지만 보증금 그 은행 금리는 환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까지 환산하면 연 4%. 거기다가 건물주가 대출이 많지 않고 어떤 그 갱신 계약을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본 비율이 높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그 신소유자하고는 임대차 관계를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소유자가 그 갱신 계약을 했을 때는 4% 넘어간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그런 냉철한 그런 어떤 그 지금 과정에 의한 예상 입찰가고 제가 보기에는 1회 유찰돼 있죠 지금. 뭐 그래도 반포 설해마을에 건물 하나 갖고 있다. 이건 뭐 네임밸류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메이커 따지듯이. 한 번 유찰되고 요번에 7월 9일 날 72억. 낙찰 안 되는 보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냉철하게도 판단해 보시고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이런 반포 설해마을 유명세가 있는 그리고 임대차 관계를 경매 진행 중이지만은 영업 중인 이런 상권이 살아있는 건물을 내가 뭐 장만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합리적으로 계산한 그 금액을 떠나서 잘 숙고하셔갖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본 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